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 방역 당국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해 보자면 사실 이 강남 유흥업소 이 관련 확진자와 비교해서도 이 상당히 빠른 추세로 보이거든요. 네, 지난달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와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 둘 모두 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다만 강남 유흥업소의 경우에 최초 발생이 유흥업소 실내가 아닌 모 가수와 업소 직원이 만난 차량에서였죠. 네. 네, 여기에 룸 안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제한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유흥업소와 달리 클럽 내 접촉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손님이 직원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도 얼마든지 대화나 접촉이 가능하고요. 네. 또 클럽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에 여러 클럽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 66번 환자의 경우에 5시간 동안 클럽 5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자 비율이 높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전파가 특별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증도 많을 수 있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지난 주말 전국의 클럽이나 술집들이 불야성을 또 이뤘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태원의 경우에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문제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서울의 경우 클럽들이 모두 문을 닫자 젊은 층이 강남이나 홍대 등 인근 유흥가에 일반 술집으로 많이 몰려들었고요. 예. 부산과 같이 아직 운영 중단 조치가 없는 지자체로 클럽 원정을 떠나는 젊은 층도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클럽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이미 발생한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 초발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온다면서요. 네, 초발 환자는 집단 감염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초 클럽 집단 감염이 용인 66번 환자에 의해서 2차 감염으로 점차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는데 예. 판단이 바뀐 겁니다. 예. 네,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데 이 66번 환자가 클럽을 찾은 지난 2일 새벽 이미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남성이 클럽을 가지 않은 날 감염된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예. 네, 문제는 당시 클럽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초발 환자는 물론 제대로 된 확진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네, 용산구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태원 클럽 5곳에 황금 연휴 기간 방문자만 5,000명이 넘는데요. 이 중 중복 방문자를 제외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마 방명록에 쓴 연락처 중 상당수가 허위 기재로 보이고요. 당국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동원할 방침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에 또 추가 전파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 클럽 이외에도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이 감염 확산이 우려될 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소재 수면방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좁은 공간에서 익명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특히 일부 동선에 포함된 곳은 이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접촉자 파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 고3들이 마침내 등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등교를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레 고3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학령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 관련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네.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유 부총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당국과 협의는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도 신속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근데 고3의 경우에는 등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3은 당장 전국 연합 학력 평가와 중간고사 등 이미 대입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진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사실상 성인과 다름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에 대한 인지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5일을 기준으로 잠복기 2주를 계산하면 고2와 중3 등이 등교를 재개하는 날의 하루 전인 19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3은 예정대로 등교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의 경우 확진자 추이를 본 뒤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찾으셨던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느슨해졌던 방역 수칙 다시금 강조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